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저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엄청 속상해 했었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유튜브 영상으로 헤어 스타일링 방법도 엄청 찾아보고 혼자 거울 앞에서 고데기로 스타일링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제가 똥손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똥손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잘 뭔가 못하는 거를 똥손이라고 불러요. 이거와 반대로 뭔가를 굉장히 잘하고 뭔가 만들 때 되게 예쁘게 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금손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똥손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헤어스타일링을 해봐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리를 만지는 게 좀 머리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을 좀 헛되이 쓰는 거, 그런 걸 시간을 허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머리도 잘 빗어주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새롭게 잘 자라나 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아준 댓글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름 그래도 괜찮은 머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조금 제 취향, 저의 테이스트, 이 취향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머리는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도 즐겨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머리를 또 새롭게 길러봐야겠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번 주는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 3월 2일은 제 귀 빠진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귀 빠진 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귀가 빠졌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는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를까요? 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부터 나올 때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산모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아기일 때는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올 때 특히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기 머리의 꼭대기를 정수리라고 하죠. 아기가 나올 때 정수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마가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 이마 있는 부분이 제일 두껍기 때문에 이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마를 지나서 귀가 나오면 그 이후로는 아이의 몸이 쉽게 쏙 나온대요. 그래서 귀까지만 빠지면 이제 아이가 다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게 귀 모양 같아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귀 빠진다고 표현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오늘 내 생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나 귀 빠진 날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귀 빠진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생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같이 축하해 보려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짠!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멜로디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가사를 바꿔서 Happy birthday to you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Happy birthday dear 누구 할 때에는 사랑하는 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니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 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생일을 어떤 식으로 축하하나요? 아마 대부분 생일 케이크도 사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고 초에 불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또 생일 초를 불기 전에 소원도 빌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국도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생일 축하를 합니다. 한국에는 특히 파리바게트나 뜨레쥬르 같은 브랜드 빵집이 있어서요. 생일 때 이 브랜드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서 축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브랜드 빵집은 한국에 여러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언제 가든지 간에 케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거기 들어가서 생일 케이크를 사오기에 좋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브랜드 빵집보다 주문 케이크나 아니면 카페 케이크 같은 것들이 사실 더 맛있기는 해요. 특히나 주문 케이크는 요즘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주문 케이크에 이 주문을 넣어 놓고 생일 당일에 예약했던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랑 축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주문 제작 케이크들도 좋고요. 카페에 있는 케이크들도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작은 미니 케이크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특히나 유명한 카페 케이크는 투썸 플레이스의 케이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 줄여서 스초생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스초생은 초코 케이크 안에 초코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크림 안에 바삭바삭한 초코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딸기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굉장히 맛있는 케이크예요. 그래서 이 스초생 케이크가 완전 히트를 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초생 케이크도 나오지만 이 스초생 케이크 말고도 투썸 플레이스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다양한 케이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시즌이 있을 때에는요, 그 시즌 한정, 기간 한정 케이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케이크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크가 먹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고르기에도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케이크를 준비할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파리바게뜨나 뜨레쥬르 같은 데 말고도 이런 투썸 플레이스 같은 카페 케이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완전 추천해요. 이런 케이크를 내가 혼자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집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미리 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동료들이 돈을 모아서 아니면 그 직장에서 돈을 내줘서 케이크를 사서 다 같이 먹기도 합니다. 가끔은 케이크를 몰래 사서 점심시간 때쯤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참 감동이죠, 그죠?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일 때는 이런 큰 케이크를 살 돈이 없어서 초코파이 같은 과자를 사서 그 과자 탑을 쌓아서 케이크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었죠. 어쨌든 근데 이 케이크는 디저트잖아요. 디저트만 먹을 수는 없죠. 생일날이 되면 디저트를 먹기 전에 맛있는 음식들로 상을 차려요. 상을 차린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생활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말고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식탁 같은 거예요. 식탁보다는 훨씬 더 작은 조그맣고 낮은 테이블인데 이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올려서 밥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이 상이라는 건 옛날부터 한국에서 썼던 가구인데 지금도 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허리나 다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다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부터 음식을 올렸던 곳은 상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차린다 라고 할 때 상을 차린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을 때 이거를 땡땡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생일날 생일을 축하할 목적으로 이렇게 상을 차리면 이걸 생일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삿날이 되어서 제사를 위해서 상을 차렸다면 그걸 제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일이 되면 생일상을 차려요. 근데 이 생일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한국에서 생일이 되면 꼭 미역국을 챙겨 먹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나요? 왜 특히나 미역국을 챙겨 먹었을까요? 사실 미역국은 생일자, 생일인 사람을 생일자라고 부르는데 이 생일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생일자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 생일자를 낳아준 엄마,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낳아준 엄마를 산모라고 한다고 했죠. 이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 미역국입니다. 이 미역이 산모에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역에는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고 피를 새로 만들어주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자궁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산모들에게도 굉장히 좋지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이거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한국에서는 그날이다, 마법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근데 생리도 돌려 말한 말이에요. 원래는 월경이라고 합니다. 1월, 2월 할 때 월 쓰잖아요.
그 달마다 하는 거라서 월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돌려 말해서 생리적인 현상이다 라는 뜻으로 생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통 생리라고 보편적으로 부르죠. 생리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생리할 때도 미역국을 먹으면 그렇게 생리통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생리가 다가오는 주가 되면 그때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는 좀 줄이고 미역국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미역국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미역국만 먹어도 진짜 아픈 게 훨씬 덜해요. 미역을 보통 사면 미역은 말린 상태로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걸 물에 한동안 불려놓았다가 이걸로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비린 맛을 잘 제거하는 겁니다. 미역국은 잘못 끓이면 비린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날 때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잘못 끓이면 미역국의 비린내가 진동해서 먹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 비린내가 잘 안 나게 하려면요.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미역을 참기름 같은 걸 넣고 잘 볶아줘야 돼요. 미역의 색깔이 살짝 연두 색깔, 좀 더 밝은 색깔이 될 때까지 미역국을 잘 볶았다가 물을 넣어서 푹 끓이면요. 미역국이 훨씬 더 맛있게 완성이 됩니다. 비린내도 잘 안 나고요.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서 원래는 사실 생일자가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에게 생일국을 드리기보다는 생일인 내가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미역국을 챙겨 먹더라도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생일상에는요, 미역국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건 갈비찜, 그리고 다양한 전, 잡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도 제 남편의 생일이 되면 남편의 생일상을 항상 차리고 있는데요. 남편의 생일날에는 특별히 좋은 미역과 좋은 고기를 사다가 미역국과 갈비찜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생일날에는 항상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남편의 생일이 1월인데 1월에 딸기가 제철이거든요. 음식의 재료를 식재료라고 하는데 어떤 식재료들이 특정 기간에 나오잖아요. 이 식재료가 나오는 그 기간을 제철이라고 해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좀 더 따뜻할 때 5월이라고 했나? 그때쯤이 딸기가 제철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신기하게도 겨울이 딸기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이 되면요. 항상 제철인 딸기를 잔뜩 사다가 딸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 남편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제 생일이 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날을 평소라고 하죠. 이런 평소에는 저는 그냥 돈 아낀다고 집에서 알뜰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해서 먹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요.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 편하게 먹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나갑니다. 우리 커플은 옛날부터 서로에게 생일이라고 특별한 선물을 주기보다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날로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선물을 조금 주기도 했었는데, 서로 선물 줬을 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쓰지 않게 되면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같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생일날을 즐겁게 보내고 있으면요.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카톡이 하나 둘씩 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시죠?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이죠. 이 카톡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 메시지들이 와요. 그리고 선물이 오기도 합니다. 학생 때에는 미리 선물을 사서 학교에서 직접 선물을 줬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서로 시간 내서 만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요즘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 카카오톡 메신저에는요,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선물을 무슨 쇼핑몰처럼 고르고 친구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일본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었는데, 일본에 있는 이런 선물 보내기 서비스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선물 그 종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요, 웬만한 물건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정말 물건들이 많고 또 가격대별로 그리고 또 연령, 나이별로 다양하게 좋아하는 그런 선물들 이런 것들도 추천해주고 하다 보니까 선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주소를 몰라도 돼요. 그 친구에게 그냥 선물을 하면 친구가 거기에 자기의 주소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친구가 무슨 옵션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친구가 받고 싶은 것의 옵션을 고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옷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 옷이 네이비색 그리고 베이지색, 버건디색 다양한 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냥 선물을 하면 그 친구가 무슨 색을 갖고 싶은지 골라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음식이라면 음식의 맛을 고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화장품, 향수 같은 거라면 무슨 향을 받고 싶은 건지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옵션이 다양한 선물을 준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것보다도 더더욱 확실하게 친구의 마음에 드는 걸 선물하려면요. 상품권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면 돼요. 기프티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곳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기프티콘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프티콘을 받았다면요. 이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 가서 이 기프티콘을 보여주면서 저 이 기프티콘 사용할 건데 이 음료는 다른 거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음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만약에 더 비싸다 하면 그만큼 돈을 더 주면 돼요. 만약에 그것보다 가격이 좀 낮다 하면 그냥 그게 돈으로 돌려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돈으로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과자나 음료 같은 걸 추가해서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이런 식으로 기프티콘을 주면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품권 같은 거는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권은 올리브영 상품권이거든요. 상품권이라는 건 마치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5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면 5만 원만큼 올리브영에서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빠가 특히 제 생일날에 올리브영 이 상품권을 잘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올리브영 상품권 보내주시면 정말 제일 마음에 들고 선물 받은 날 말고도 다른 날에 또 올리브영에서 뭐 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쇼핑하러 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곧 생일인 사람들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일을 까먹고 있다가도 이렇게 메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생일이라고 딱 떠 있으면 오늘 생일이구나 라고 알고서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하면서 축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 생일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공개로 해놓으면 오픈해 놓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비공개는 공개와 반대로 클로즈, 닫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일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해두는 사람들은요, 그냥 축하받는 거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도 내가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잘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생일을 선물해 줬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보통 받았으면 다시 그 선물을 돌려줘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나는 돌려주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해요. 이걸 한국에서 특히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입을 싹 닦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뭔가 먹고 나면 입에 꼭 뭐가 살짝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입을 싹 닦아버리면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돼요. 뭔가 먹고 나서, 특히나 받아 먹고 나서는 너무 잘 먹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먹은 티를 내줘야 돼요. 나 먹은 적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먹은 적이 있어, 나 너무 잘 먹었어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표현해줘야 돼요. 이거를 티를 낸다 라고 하는데요. 먹은 티를 내지 않고 마치 한 번도 그 무엇도 먹은 것 없는 것처럼 입을 아주 깨끗하게 싹 닦아버리면 좀 그 사람이 얄미워질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선물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걸 보답이라고 하거든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고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꼭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긴 한데, 내가 뭔가 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고 고마워 라고도 이야기 안 한다면 좀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고마워라고는 했지만 나에게 훨씬 더 싼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내 생일 때는 생일을 까먹어버리거나 하면 조금 마음이 좋지가 않죠. 꼭 선물이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나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나? 내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카카오톡에 나의 생일을
비공개로 해놓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일을 그냥 공개로 해놓고 있어요. 꼭 선물이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도요.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됐을 때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받고 잘 지내니? 안부 인사도 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카카오톡에 친구의 생일이 되면 알람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친구의 생일을 까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어떤 식으로 생일을 축하하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에 특별한 생일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조금씩 멤버십을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가입하면 귀여운 약과 배지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댓글에도 조금 더 빨리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이 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지,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알고 싶으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만 전문적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버들이 드로우 마이 라이프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TMI일 수도 있고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위로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깊은 진솔한 이야기 함께 나눠봐요. 아직 날이 많이 쌀쌀하니까 다들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